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일본을 이틀째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일본에 모인 정상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모두 겨냥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해 무모한 행동을 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확대 회의 공개 발언과 연쇄회담 등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건 처음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우리 정상으로는 네 번째 G7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G8 편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요 7개국 또 초청국들과의 이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식량, 기후 등을 주제로 한 확대 회의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국제사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G7 정상들과 함께 북중러를 견제하는 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히로시마에 도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두 정상의 만남과 관련해 조율 중인 사안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G7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공식 회담이 아니더라도 일정 중 자연스럽게 조우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방일 마지막 날인 내일이 사실상 이번 일본 방문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한일 두 정상이 이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고 또 2주 만에 정상회담도 갖습니다. 방한 당시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했던 기시다 총리가 내일 만남에서 이 과거사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통령실이 예고했던 한미일 정상 간 만남도 내일입니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정상회의 성격보다는 3개국 정상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회담의 형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공동 전선을 펼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중국에 맞서 반도체 같은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 경제적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엔 경고를 날렸습니다. 히로시마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G7 정상의 경제안정 관련 공동성명은 대부분 조치가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히토리와 반도체 등의 주요 물자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물자를 제한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G7은 또 자원을 무기화해 경제적 압박을 당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활용하지 못하게 협력하겠다고도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전례 없이 자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검증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한두 국가 정상을 초청했던 이전 회의와 달리 8개국 정상을 초청해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 호주, 인도 등 8개 초청국에 더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참석하면서 모두 16개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パートナー国、国際機関の皆様をここ広島の地にお迎えできまして、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오늘 히로시마에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일부터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G7 정상들은 초청국들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힌 직후
미국은 400개가 넘는 러시아 블랙리스트 명단을 새로 발표하고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에 질세라 러시아도 보복성 제재를 단행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국 유명 TV쇼 진행자들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을 당시 물러날 것을 강하게 경고했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But we cannot stand by when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a nation is flagrantly violated.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서늘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020년 출간한 자서전에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시카고나 뉴욕의 조폭 두목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바마 전 대통령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Атаки на нашу историю, культуру, духовные ценности не прекращаются. 현지 시간 어제 미국인 500명에 대한 러시아 입국을 금지한 건데 우크라이나 접경지를 취재한 앵커도 포함됐습니다. U.S. citizens under personal sanctions, including a ban on entry into the Russian Federation. And it goes on to list 500 people subject to that, including me. 코미디언이자 유명 TV쇼 진행자인 세스 마이어스와 지미 키멜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개개인에 대한 제재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러시아 혐오 확산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일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면서 과거사 해결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히로시마에서 조아라 기자가 전합니다. 히로시마 도착 첫날,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 원폭 피해 1세대인 90살 박남주 할머니를 챙기는 윤 대통령의 모습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원폭 투하 78년이 지나서야 만나게 된 고국의 대통령에 동포들은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선배 영령들에게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대통령이 오셨다고 자랑스러이 보고하겠습니다. 당시 피폭 한국인은 5만 명에 달했고 그중 3만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강제징용과 비교해 원폭 피해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리 대통령의 피해 동포 만남이나 한국인 위령비 참배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우리 동포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한국 원폭 피해 대책위 전 위원장이기도 한 박남주 할머니는 행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의 손을 감싸 안으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참배합니다. 이번 방일을 통해 과거를 보듬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히로시마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민주당은 2달 만에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돈봉투 의혹의 코인 논란까지 엎친 데 덮친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본으로 떠나는 오염수 시찰단과 정부 옹호에 나선 국민의힘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치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 하는 것 옳지 않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 했지만 개별 참석으로 축소했습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한 주최 측 요청이 반영된 겁니다. 실제 지난 3월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대일외교 규탄 집회와 달리 오늘 집회에는 일부 지도부와 수도권 친명계 의원들이 주로 참석했고 박광훈 원내대표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면전환용 장외 집회를 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온갖 범죄 의혹에 둘러싸여 썩어 무너지는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과 진보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오염수 방류시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돈을 건넨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을 달라고 한 요구를 거듭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개된 통화 녹취록 속 내용은 공수표를 날린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3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만 의원. 2021년 전당대회 전 송영길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봉투가 살포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돈을 달라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거듭된 요구를 계속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정근 씨가 계속 돈 문제를 닥달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해서 제가 수차례 그거를 거절해 왔습니다. 전당대회 전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자기 입으로 돈은 내일 주면 안 되냐며 오전 10시에 보자고 말했지만 말뿐이었고 실제 돈을 건네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 부총장이 캠프에서 이탈할까 봐 돈을 주겠다는 구실로 설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돕자라는 취지로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준다는 구실을 붙였던 것입니다. 돈을 직접 달라는 이 전 부총장에게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고 말했던 이유도 돈 요구를 거절하려고 송 전 대표를 핑계로 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캠프 지역본부장들을 조사해 돈봉투 살포 실체를 상당 부분 파악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다음 주 현역 의원 상대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도 곧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K-팝 스타인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팝송을 부른 적이 있었죠. 당시 영상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어제 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진 앤서니 앨버지니 호주 총리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갖고 이제 6개월만에 됐어요. It is, but it's been a very busy 6 months, and I've even seen you singing in the White House. 윤 대통령이 노래하는 모습 당시에도 화제가 됐었는데 다른 나라 정상들에도 참 인상이 깊었나 봅니다. 네, 당시 외신들도 윤 대통령의 노래 실력에 놀랐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지난 16일 방한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r. President, when you were at the White House 3 weeks ago, you showed the world just how much of a talented singer you are.
오늘 오전 한 인도 회담에서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가수로서 얼마나 훌륭하신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나는 정상마다 호평을 한 덕분에 회담의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6,000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이는데 어디에 6,000명이 모인 겁니까? 네, 바로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제 오후 첫 번째 영상으로 지난달 27일 책방 오픈 기념 행사를 담은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이 올라가자 이틀 만에 구독자 수가 6,000명에 육박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책방 홈페이지에 글도 올렸는데요. 가입비 10,000원을 내는 유료 회원들의 게시판에 환영의 글과 함께 박노해 시인의 봄의 승리라는 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SNS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유튜브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평산책방 운영에 꽤 만족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이제 책 보고 농사 짓고 하는 것만 해도 좋았는데 여기 또 이제 책방 하니까 이게 이제 수익이 되면 공익사업을 뭐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거품리 하면 거품리 하는 것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하지만 누리꾼 반응은 엇갈립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을 살펴보니까요. 꼭 찾아가 보겠다며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 책임을 묻거나 잊혀지길 원한다고 하지 않았냐, 제발 잊혀져 달라는 비판적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반응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 때문에 나온 걸 텐데 그럼에도 요즘 확실히 활동폭이 좀 넓어지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 그동안 여러 차례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잊혀지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의 행보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달 제주 4.3 추념일에는 전직 대통령 중에는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고 5.18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에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늘어난 외부 행사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찾는 발길이 늘어난 것도 현실 정치로 소환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갈등보다는 화합의 메시지를 주길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발전소나 교도소는 지을 때마다 주민들 반대가 심한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시설들을 너도 나도 유치하겠다면서 지역들이 발벗고 나서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들은 다 꺼리는데 경북 영양군에서는 오라고 성합니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하자며 피켓을 흔들고 함성도 지릅니다. 눈만 뜨면 지겹게 보이는 산이 우리에겐 전부였습니다. 그 산이 양수발전소 건설의 최적지라고 합니다. 양수발전소는 남는 전력으로 펌프를 돌려 고지대 저수지로 물을 퍼올리고 필요할 때 물을 이용해 발전하는 시설입니다. 저수지를 만들면 집이 수몰돼 주민들은 이주해야 하고 환경 문제도 있어서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힙니다. 하지만 영양군에서는 기회라고 부릅니다. 소멸 지역이라는데 이런 지역에 유치가 되면은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그 전기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양군은 울릉군 다음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군인데 최근 16,000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발전소가 생기면 직원 150명이 들어오고 세수도 14억 원 증가합니다. 인근 봉화군이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청송군은 최근 여성교도소를 짓자고 법무부에 직접 건의했습니다. 이미 교정시설 4곳이 있는데 또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소멸에 가장 취약지잖아요. 자구책으로 시설 부지가 엄청 큽니다. 그 부지 안에 충분히 여성교도소가 들어갈 수 있고요.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 그래도 진보가 이쪽 때문에 교도관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기피 시설들이 간절한 지푸라기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서울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에서 경매로 넘어간 집 한 채가 직전 실거래가보다 2억 원 높은 가격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강남권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강남구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음마아파트입니다. 이곳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그제 26억 5천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전 실거래가보다 2억 원 이상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통상 경매가는 낮은 가격부터 시작하지만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일반 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됐는데 지난해 두 차례 시도에는 응찰자가 한 명도 없다가 올해 들어 45명이나 몰리면서 낙찰된 겁니다. 근데 번쩍한 물건이 하나 나왔으니 조금 오바되더라도 쓰겠다 하는 사람, 할 만한 물건이었죠. 노열종이고. 그래서 경매 가격이 높았던 건데 그래서 아는 사람이 그게 들어간 거죠. 마음에. 이번 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10개월 만에 처음 반등하기도 해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불과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급변하게 됐습니다. 일제히 거두시죠. 그리고 이제 거두지 않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뭐 2, 3일씩에 1억씩 올리시고 그런 추세입니다. 한편 음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발족 27년 만인 어제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상가 동의율 50%를 처음 넘겼습니다. 그간 상가들의 동의율이 낮아 시작도 못했던 재건축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으로 음마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이탈을 막아라. 최근 직장인들의 퇴직 이직이 잦아지면서 기업들이 직원들 마음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 눈치 보느라 직장인들이 몰래 했던 부업, 이제는 회사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안보겸 기자입니다. 잠글까요? SNS 팔로워 2만 명이 넘는 이동규 씨는 본인이 다니는 패션 회사에 옷을 입은 사진을 개인 계정에 올립니다. 때론 경쟁사 옷도 SNS에 게시하고 다른 브랜드 행사에 가느라 한두 시간 일찍 퇴근도 합니다. 회사에선 달갑지 않을 법도 하지만 이 씨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브랜드 홍보 효과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가인 일을 장려합니다.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라 이렇게 조금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것도 있어요. 서로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회사는 인플루언서 직원들 SNS에 달린 소비자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6.4% 늘었습니다. 개인의 재능을 사내 활동으로 연결해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송주환 씨는 점심시간 동료들에게 사진 찍기 강의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가했는데요. 회사가 강의비도 주고 점심 식사까지 지원합니다. 서로 교류하고 하면서 이제 업무적으로도 나중에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직원 이지훈 씨는 사내 벤처로 반려견 훈련사 매칭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비용 등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직 내에 어떤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기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어떤 인식적 전환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은 옛말이 된 시대. 기업들이 우수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안보겸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벌의 날입니다. 요즘 이상기후 등으로 전 세계 꿀벌 숫자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도심에서 벌을 기르는 도시 양봉이 꿀벌 생태계 보전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양봉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벌집 옮기기가 한창입니다. 벌집을 넣고 분리기를 돌리자 지난 봄 내내 꿀벌이 모아온 꿀이 빠져나옵니다. 갓 짜낸 꿀에 빵을 찍어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이들은 도시에서 벌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러 온 도시 양봉 수강생들. 벌통 이렇게 관리만 해주면은 벌들이 갖다 주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수월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주로 건물 옥상 등지에 벌을 기르는 방식인데 1년이면 벌통 하나당 15kg 정도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꿀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벌통 한 통에만 꿀벌 4만 마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상기후와 기생충 감염 등으로 인한 집단 폐사로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옥 옥상 등에서 도시 양봉을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먹이 경쟁을 덜 하면서 많은 꿀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양봉은 그런 면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재배 농가의 수분 작업을 직접 돕지는 못해도 존재만으로도 도시 생태계 유지에 한 몫을 담당합니다. 도시에도 이제 꽃피는 식물들이 많잖아요. 화분매개, 환경의 파수꾼으로서의 이제 그 꿀벌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게 도시 양봉. 전문가들은 꿀벌이 좋아하는 아까시나무나 유채꽃 등 밀원 식물을 늘려주면 도시 양봉의 지속성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이 싹 바뀝니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데다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전면 개보수에 나선다고 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주말 야영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둘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더해지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만족한다. 좋다. 저렴한 가격으로 또 일찍 예약을 하면은 굉장히 만족한다. 자연은 으뜸인데 오래되고 열악한 시설은 오점입니다. 나무 받침은 푹푹 꺼지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 옆 텐트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전기를 쓸 수 있는 곳도 한정돼 있습니다. 화장실과 주차장도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저 새벽이라든지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지리산 백무동 야영장을 포함해 국립공원 야영장들이 앞으로 확 달라집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5년 동안 2,500억 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257곳을 전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캠핑 공간을 최소 5m 이상 떨어뜨리고 캐러밴, 트레일러 이용 공간도 마련합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을 늘리고 여성 안심 화장실을 도입해 안전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보존에만 집중해온 국립공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에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던 행사가 4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근 기자, 연등 행렬이 시작됐습니까? 네, 조금 전 오후 7시 흥인지물에서 출발한 형형색색 연등들은 제가 나와 있는 종로 5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 손에 들린 작은 연등부터 연꽃이나 부처상 모양으로 만든 바퀴 달린 대형등까지 종로를 따라 이동하며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조계종 측은 오늘 연등 행사에 5만 명이 참가할 걸로 내다봤는데요. 지난 3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연등 행사가 안 열리거나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오늘 행사가 지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조계종을 비롯해 불교 각 종단 관계자들은 물론 미얀마나 태국 등에서 온 승려와 신자들도 연등을 들고 대로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흥인지문에서 종각을 거쳐 조계사에 이르는 행진 경로 양쪽으로는 가족과 연인 등 시민들이 행렬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연등 행진은 오늘 밤 9시 반쯤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경찰은 오후 1시부터 종로 일대 교통 통제에 들어갔고 기동대원 등 25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파가 일시에 몰리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강역에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연등 행진이 종료된 뒤에도 연등의 축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조계사 일대는 내일 새벽 3시까지 전면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픈 인터뷰는 LPGA에서 한국 여성 골프 이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최나연 프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은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은퇴를 이제 11월 달에 했으니까요. 네. 지금 한 5, 6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벌써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30만은 넘었습니다. 위에서 누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심해. 야, 우리 모텔도 같이 먹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그치, 소영아. 이제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잖아. 나도 살아야지. 내가 죽진 않겠지. 쉽게 나를 조금 더 알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사실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주니어들이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다른 김효주, 박성현, 고진현 선수는 다 아는데 네. 최나연을 얘기를 하면은 모른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뭔가를 해야겠구나. 최나연 선수가 이런 성격인지 몰랐다라는 좀 댓글도 되게 많았고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또 친구분들이 근데 골퍼뿐만이 아니라 보아 씨, 김연경 씨, 김국진 씨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떤 인연들이 있습니까? 연경이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로 지냈어요. 어떻게 친구가 됐죠? 이게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둘 다 아파가지고 재활센터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재활 운동하면서 친해졌고 저는 연경 선수한테 배울 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기 감정을 제가 자꾸 감추는 듯한 느낌을 연경이가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요? 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오히려 그런 걸 표현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고등학교 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19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심경이 어떠시나요? 나쁘잖아. 이 유튜브 활동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저도 이제 선수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플레이 자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속마음 이야기하고 뭐 오늘은 이랬는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넋두리 이렇게 털어놓듯이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 다음날 또 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바디 프로필은 또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바디 프로필 사실 2번째 찍는 건데요. 얼마 전에 찍었어요. 네. 얼마 전에 찍었는데 처음에 했을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회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살이 점점 쪄서 이제 그냥 이렇게 찍게 됐어요. 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나는 이거 안 한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이제 안 하려고 당연히 마음을 먹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김하늘 선수가 자꾸 저를 꼬시더라고요. 푸시를 했군요. 네. 워낙 또 폼으로서는 뭐 스윙 폼이 프로들이 뽑는 스윙 폼 아니겠습니까? 팁을 좀 전수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채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보시죠.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공을 여기다가 딱 뒀을 때 자, 이제 제가 7번 아이언을 잡고 있거든요. 네. 아이언은 조금 더 하향 타격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선 공의 위치 자체도 지금 공을 중간에 놨는데 왼발 쪽보다 오른발 쪽보다 약간 그냥 정중앙에서 살짝 왼쪽이 제일 좋아요. 살짝 왼쪽이 좋은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해서 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식의 스윙이 돼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가서 이렇게 스윙이 되겠죠. 이제 아이언을 막 치다가 드라이버로 딱 옮겼을 때 드라이버 한 번만 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스탠스를 한 번도 옮기진 않았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 제가 뒤로만 물러났을 때 공위치가 굉장히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자체가 약간 이 오른쪽 면이 살짝 이렇게 조금 더 C자 모양으로 조금 더 숙여진다면 훨씬 더 상향 타격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스윙이 세게가 안 되는데 프로 데뷔했을 때가 그때가 몇 살이었던 겁니까? 한국에서 이제 했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프로 데뷔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마추어 신분으로서 이제 프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프로로 전향을 했거든요. 네. 2004년에 데뷔를 해서 2022년에 은퇴를 할 때까지 18개 시즌 맞습니까? 맞습니다. 344개 대회가 맞습니까? 그거밖에 안 됐을까요? 아닌가? 더 많을까요? 한번 네. 그 라운드 횟수를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한국 어떠한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1000라운드를 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제가 또 여기 지기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다 세어봤어요. 다 세어봤는데
제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한 1,300 몇 라운드 정도 됐던 걸로. 1,300개가 넘습니까? 라운드 수로. 라운드수로? 우와. 15승을 거뒀습니다. 통산 15승. 어떤 대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좀 명예스러웠던 또 대회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US 여자 오픈이었고요. 제가 97년도에 골프를 시작을 했고 98년도 6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세리 언니가 물속에 들어가서 신발과 양말을 벗고 친 그 골프장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14년 뒤에 이제 대회가 다시 열리게 된 거죠. 2012년에 그 골프장에 가서 US 여자 오픈을 제가 이제 우승을 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냥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던 순간들도 막 머릿속에 스치고 또 세리 언니가 이제 시상식장에 계셔 주시면서 축하해주고 그냥 그 순간이 저는 명예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 생활을 하면서 통틀어서 딱 한 샷 꼽으라면은 어떤 겁니까? 제가 홀인원을 골프하면서 15번 했거든요. 마지막 그 홀인원 샷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때 홀인원 했을 때 상 받았잖아요. 차량. 네. 그거 뭐 아직도 타고 있습니까? 그럼요. 아직도 여기 타고 왔죠. 타고 오셨습니다. 네. 타고 오셨군요. 궁금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할 때 들어보면은 뭐 매니저도 없이 혼자서 운전하고 많이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좀 외롭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뭐 매니저도 있었고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도 계셨고 뭐 영어 선생님도 있었고 제가 당연히 성적이 나고 상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다 저에 대한 투자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슬럼프를 조금씩 겪으면서 경비를 더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저희가 보통 경비가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예.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를 좀 아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 없이 저 혼자 소형차를 그냥 그렇게 타고 이제 혼자 운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경비를 절약하고 싶으면 다른 선수랑 그거 차를 또 같이 쉐어를 합니다. 쉐어를 해서 같이 가요? 네. 그리고 이제 둘이 타고 이제 운전하고 많이 갈 때는 그렇게 7시간도 운전하고 가고요. 골프하면서 정말 좀 의지도 많이 됐고 뭐 힘들 때 이 친구한테 조언도 많이 들었다. 뭐 이런 친구 있습니까? 박인비 선수랑도 정말 속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집도 바로 옆집이거든요. 그래서 대회 끝나고 하면은 이제 인비 집에 놀러 가서 밥도 많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골프 안 될 때 좀 스윙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도 좀 제가 많이 물어보고 조언도 많이 얻고. 박인비 선수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 있지 않았습니까? 출산을 했죠. 봤습니까 얼굴? 아기는 사진으로 사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사진으로 좀 봤습니다. 최나연 프로가 꿈꾸는 인생의 두 번째 필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경험한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 생활을 했고 정말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한 적도 있지만 또 실패도 경험을 해봤고 저는 이런 저의 경험들을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이제 주니어 선수들 그리고 또 프로를 전향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프로 지망생들이랑 그런 분들한테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인생 2막을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최나연 프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반갑지 않은 황사가 찾아옵니다. 그제부터 내몽골 고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원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내일부터 전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추후 발원하는 양에 따라서 다음 주 초반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중부지방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다 아침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서해안에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최고 기온 서울이 24도, 대구는 28도, 강릉은 30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지속되겠고요. 다음 주도 더운 가운데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지방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 중소도시 77곳 가운데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빠르면 6년 뒤 실제로 사라지는 지방 도시가 나올 거란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북 영양군은 환경 부담이 큰 발전 설비를, 청송군은 일종의 혐오 시설인 여성 교도소를 유치하겠다 나섰습니다. 인구 소멸 공포가 혐오 시설 기피 현상인 님비 현상을 이긴 겁니다. 인구 소멸 위기는 지방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침표 짓겠습니다. 님비마저 이긴 인구 소멸 위기.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